7번 보네. 195쪽. 준비 수열이라고 했고, 자 일단 S4에서 S2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A3 더하기 A4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된 거고, 자 A4를 넘기면 2A4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또 2로 나눠주면 요런 게 되는 거죠, 요런 게. 자 그러면 우리 뭐 귀납적 정의 뭐 생각 안 해도 일단 A3에서 2분의 1을 곱하고 있대. 등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등비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요게 나왔거든. 자 그럼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얘는 뭐 A5를 기준으로 해보면 바로 이렇게 써버릴게. 얘는 R을 4번 나누면 되는 거고, 저는 R을 3번 나누면 된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5는 4분의 3이라고 그랬고, 자 R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16, 얘는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24니까 13, 18. 요게 이제 답이 될 거고. 자 195쪽이야. 자, 그 다음에 88번. 자, 첫째 항은 2라고 했고, 등비라고 했고, 자, 이렇게 나왔고, A4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두 번째 거를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자, 지금 등비인데, S12가 S1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더 더했는데 덜 더한 놈보다 작대. 뭔 소리일까? B가 마이너스. 그렇지. 자, 등비라는 건 만약에 공비가 플러스면 처음부터 다 플러스던가 다 마이너스던가 할 거야. 자, 근데 얘는 일단 양수로 시작할 거거든. 자, 양수로 시작하는데 공비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인 거지. 전부 다 양수면 더 더하면 더 커져야 정상이야. 근데 더 더한 게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건 공비가 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시작이 음수였어. 그럼 얘기가 달라져. 시작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면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더 더할수록 더 작아지는 게 맞아. 자, 근데 시작이 양수인데 이렇다는 건 공비가 음수란 얘기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래 놓고 일단 요 놈을 잠깐 보면, 자 얘를 또 살펴보면 이게 요런 놈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저 오른쪽 놈 있잖아. 오른쪽 놈도 옆에다가 잠깐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자, 내가 왜 이렇게 써봤을까? 자, 왼쪽, 오른쪽 개수 어때? 같아 달라? 똑같지? 얘도 지금 10개고 얘도 10개야. 자, 그러면 얘네가 전체적으로 두 칸 차이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하면 왼쪽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R의 4제곱이 4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등비에서는 뭘 합하고 있을 때 개수가 같으면 공비를 알려주고 있는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처음엔 알기가 힘들지. 근데 뭐 대충 생각해보니까 이제 개수가 똑같아.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해서 두 칸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럼 R 제곱이 4구나를 알 수가 있고,
공비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공비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났지. 자, A4 구하라 그랬어. A1에다가 R의 세제곱 곱하면 되는 거고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9번. 자, 또 등비라고 했고 자, 이럴 때 A4를 구하라 그랬어. 자, 우리 잠깐 복습. 등차 A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1. 등차 AN은 1차식이지. 정신 차리고. 자, 등차 SN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등비로 와볼게. 등비 AN, 등비 SN은 전부 다 R의 N승이라는 게 나와 있겠지.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수에 N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밑이 무조건 공비인 거야. 그게 S든 A든.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S로 되어 있긴 한데 어쨌건 밑이 3이니까 공비가 3이라는 건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또 막 각각을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너무 복잡할 거고 일단 S끼리 빼고 있으면 우리 요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고 자, 그럼 요 부분을 잠깐 보면 자,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1 R 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공비가 3인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부분이 1, 3, 9가 돼. 정확하게 얘가 딱 13이야. 그러면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정리가 하나 돼버리네. AN 플러스 1이 3의 N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 이때 A4를 구하라. 그럼 N에다가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3 대입하는 얘기. 3 대입하니까 답은 9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89번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게 S로 돼 있거나 A로 돼 있거나 아무튼간 N 밑에 누군가가 있으면 걔가 무조건 공비야. A든 S든 무조건 공비라는 거. 그리고 S끼리 빼고 있을 때는 합공식을 따로 쓰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한 누구누구를 더했다. 여기서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해봤더니 운 좋게도 이제 13이 딱 나온 거야. 당연히 13이 나올 수 있게 해결이 돼 있겠지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AN 플러스 1 자체를 구해버렸다. 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합 S 관련해서 빼고 있을 때 무조건 합공식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91번 볼게. 자, 91번 이제 재밌는 건데 자, 존빨 같은 것도 하나 나갈 거고 자, S5가 4분의 93이라고 했고 잠깐만 이거 S5로 안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싹 곱했대. 요게 243이다 이런 게 이제 나왔고 물론 요거 이제 A3의 5제곱 해가지고 A3이 3이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일단 그건 이따가 쓰긴 쓸 건데 지금 물어본 게 뭔지를 볼 거야. 자, 얘를 구하라고 했어. 자, 등비에서 가끔 이렇게 역수들을 더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자, 이거 이따가 존빨 같은 것도 하나 알려주긴 할 건데 자, 일단 봐볼게. 자, 요거를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쨌건 분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통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통분을 A5로 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R의 4제곱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은 세제곱, 제곱, 1제곱, 1까지 곱한 게 될 거야. 자, 이대로만 놓고 보면 얘를 뭐 어떻게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위아래에 A1을 한번 싹 곱해볼게. 자, 그러면 밑에는 A1, A5가 될 거고 위에는 요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요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A1 곱하기 A5 분의 S5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네. 자, 이걸 이따가 이제 기억하라고 할 거야. 자, 어쨌든 이제 구해볼 거거든. 자, S5는 4분의 93인 거고 요 놈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니까 평균 개수 따져보면 요게 돼서 A3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요거는 A3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9가 되는 거네. 그럼 밑에가 9 이렇게 이제 온다는 얘기야. 자, 뭐 약분해서 처리하자. 3, 31.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3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론. 자, 일단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하면 등비에서 역수들을 더하라고 하면 일단 제일 큰 놈으로 통분을 쫙 할 거야. 근데 이대로만 놓고 보면 뭐 보기가 별로 안 좋아. 자, 그래서 A1을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S가 나와버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등비에서 역수의 합을 구하래. 요걸 구하래. 그럼 얘는 뭐가 되냐? A1, AN 분의 SN이다. 요거를 일주일만 기억하자. 일주일만. 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나왔을 때 요걸 알고 있으면 뭐 몇 초 안 걸려. 10초 안에 끝낼 수 있고, 혹시라도 이걸 생각 못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위아래 A1을 곱한다는 걸 생각해야 그나마 잘 풀려. 이걸 생각 안 하면 이제 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요거 일주일만 외우고 도저히 외우기 싫으면 이거라도 기억해야 돼. 이거라도. 그리고 운이만 지금 등차등비 반려 못 받았지? 아, 맞다. 네. 지금 그래서 운이 주려고 오늘 와서 내가 뽑았는데 프린터에 문제가 생겼거든.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금요일에 뽑다가 프린터가 이상해져가지고 좀 요상하게 나왔어, 한부가. 근데 어제 고친다고 고쳤는데 오늘 와서 해보니까 또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뒤에 몇 페이지는 좀 색깔이 이상할 거야. 굉장히 탁할 거야. 그래도 그 망한 거 아니었으면 아예 오늘 못 줄 뻔했는데. 자, 그 다음에 92번. (2랑 40) 사이에 10개를 넣을 거래. 근데 이제 2를 또 A1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쭉쭉 있고 40 있는 거고, 그럼 얘가 A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바로. 얘가 등비가 되는 건데. 자, 지금 봤더니 요놈의 합비 S12항까지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쓸게. 그리고 방금 했던 역수의 합을 T12라고 할 거래. 이래 놓고 요걸 구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그걸 우리가 외우고 있다면 문제가 엄청나게 편해진다고.
지금 T12가 뭐가 되냐면 A1, A12 분의 S1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고 S12 바로 약분 때리면서 얘는 요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은 80 이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꼭 기억하자. 자, 넘기고 쭉 넘겨서 98번으로 갈게. 자, SN이 이런 말이 나왔어. 자, SN에 문자 있으면 이걸 의심해봐야 돼. 얘가 첫째 항부터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 근데 쭉 봤더니 자, 살짝 가벼운 오타가 하나 있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띄고 이룰 때라고 해야겠지. 자, 어쨌건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래. 자, 저게 첫째 항부터 등비라는 건 뭘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S0이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S0 한번 구해보면 20 더하기 K. 근데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가 기억이야. 그럼 기억 바로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AN 얘기를 하고 있거든. AN의 첫째 항, 즉 A1이 20이고 공비가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비 2는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A1만 얼른 구해보자. A1은 S1 바로 구하면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인 거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야? 8호 40 빼기 20 하니까 20이 맞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요놈이 첫째 항이 40이고 공비가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Sn 더하기 A1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수열인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뭐 요놈의 식을 알아낸다고 생각해도 되지. 요놈의 일반항을 알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Sn 이미 알고 있다고. 요거에다가 K가 마이너스 20이었고 여기에다가 A1만 더하래. 근데 A1이 아까 20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딱 가는 거지. 그럼 결국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승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요놈의 첫째 항 구해보자. 첫째 항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5, 8에 40 맞고 공비 2도 맞네.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하면 되겠지. 자, 이게 간혹 이렇게 중괄호 안에 SN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SN을 식으로 써서 그게 어떠한 또 다른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합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헷갈려. 그래서 중괄호 안에 누가 있으면 그냥 걔가 새로운 수열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99번이 한번 조금 재밌어서 읽어봐. 어제 수업 안 한 거 다들 알고 있었지? 온 사람 2명에 오다 만 사람 1명에 초인이 왔어? 아니요. 서준이는 설마 했는데 자, 보자. 모든 자연수에서 이걸 만족한대.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상황이긴 해. 그러니까 A1 더하기 S1도 K고 A2 더하기 S2도 K고 K는 어떤 정해진 숫자인 거고 뭐 A10 더하기 S10도 무조건 다 K라는 거야. 상당히 이제 특이한 상황이지. 그래 놓고 이제 S6은 189다 해놨다고 뭐 등비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자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러 가지로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데 뭐 내가 했던 생각을 얘기해볼게. 자 우리 귀납적 정의를 이미 배웠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했던 생각은 이거를 AN 또는 SN이 뭐 등비든 등차든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 지금 보니까. 왜냐면 등차나 등비가 저걸 만족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수열이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르는 수열이니까 관계를 알아내야 돼. 규칙을 알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 해봤고 여기서 나는 이제 N 플러스 1을 대입해보긴 했는데 N 마이너스 1로 한번 써볼게.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볼게. 빼려고 생각한 이유는 KK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지. 자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요거에다가 요게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보니까 뭔가가 보일랑 말랑해. 자 얘가 뭐야? AN이지. 자 그러면 2AN 얘를 넘기면 AN-1. 자 그러면 AN은 2분의 1 AN-1이야. 이게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대. 그게 귀납적 정의였지.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 자 특이한 등비수열인 거지.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AN이 등비였던 거야. 내가 모르는 수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수열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S6이 189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려면 첫째 항을 알아야 되지. 등비 합을 써먹어야 되니까 첫째 항을 알아내려고 봤더니 여기에다가 N의 1을 한번 대입해보자. 요거야. 근데 이거 둘이 똑같은 놈이잖아. 그럼 A1은 2분의 K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 자 그럼 이제 끝나가지. 자 S6은 1-R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빼기 R의 6승이 될 거야. 요게 이제 189가 되는 거고. 자 분모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보내버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K를 뭐 할 거니까 K에다가 얘 통분해버릴게. 자 그럼 2의 6승이면 64분의 64에서 뺐으니까 63 이렇게 될 거고 또 이쁘게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K는 3에다가 63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3, 42에다가 19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는 수열인지 알기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수열인 것 같으면 관계 규칙을 알아내자 로 접근하면 되고 대부분이 뒤에 놈과 앞에 놈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대입해 본 거고 뭐 K를 없애버릴까 하고 이제 한번 빼본 거야. 뭔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제 규칙이 나왔어. 즉 뒤에 놈과 앞에 놈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게 수열을 푸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2번으로 갈게.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그 단려에서 102번이 오타야. 오타가 있어. 풀이에 오타가 돼 있어.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A는 그리고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 B는 자, 요래 놓고 그리고 여기에도 오타가 있긴 해. 여기가 AN이라고 돼 있을 텐데 A11이야. 서준이는 11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자, 한번 느껴보자. 일단 A에는 등차, B에는 등비. 이제 서로 다른 놈인데 우연히 A6, B6이 9로서 같대. 근데 또 우연히 A7, B7도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A7이랑 B7이 같다라는 걸 A6, B6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A7은 여기에서 B를 더한 걸 거고 B7은 여기에서 R을 곱한 게 될 거야. 자, 근데 D랑 R이 전부 다 자연수여야 돼. 그럼 R 먼저 찾아볼게. R. 자, R이 자연수니까 1, 2, 3, 뭐 이런 놈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이 9의 배수가 되는 거 느껴지지? 그럼 왼쪽도 9의 배수여야 되니까 D가 어떤 놈이어야 될까? 9의 배수여야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R은 1, 2, 3 가능한 자연수, D는 9의 배수 정도 알아놓고 이제 얘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자, A11 나왔어. 그럼 얘는 9 더하기 5D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9를 빼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특히 로그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했는데 뭐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부등식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뭐 9의 배수를 만족하는 B를 찾는다 이런 건 정말 많이 했었지. 자, 아무튼 쭉 갈 거고 5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자, 9의 배수 D 중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건 18 하나밖에 없겠지. 자, 요때 공비는 뭐가 돼야 될까? 2라고 나도 모르고 써가지고 오타가 생긴 건데 내가 그냥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지 저게 대응된 게 아니야. 자, D가 9면 9, 9 더하기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18이면 3이랑 연결되는 거지. 어제 수업하는데 또 누가 2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3이지 하는 순간 기분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나는 2라고 써놓고 인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 돼. 자, 인쇄 도중이어가지고 이 다음 것부터는 수정해서 뽑을까 하다가 또 누구는 오타로 돼 있고 뭐 그것도 좀 이상해서 그냥 뽑아버렸어.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고 뭘 구해야 되냐? A7, B8 이쪽에다가 자, 얘는 A7이면 6에다가 D를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B8이면 9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한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이거? 24 더하기 81이니까 10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수라는 걸 이용하는 어떤 문제였고 103번 한번 봐보자. 자, 103번도 좀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 문제인데 자, A14 일단 구하라고 했고 자, 요 놈이 공차가 3인 놈이래. 자, 일단 이걸 보면 내가 처음에 했던 생각은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 그냥 AN의 공차는 2분의 3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 일단. 뭐 그렇겠지. 자, 그리고 나는 공비가 2래. 하는 순간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했고
일단 우리가 AN이 등차라는 걸 알고 있으면 AN이 등차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요게 등차면 AN은 B가 2분의 3인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AN이 등차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규칙이 별로 없는 수열인 거거든.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봐볼게.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요 놈과 요 놈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얘는 홀수 번째 항들만 놓고 본다는 얘기지. 홀수 번째 항들만 놓고 봤을 때 저런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번째는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현재. 자, 그리고 얘는 이게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한 걸까? 아니겠지. 얘는 그냥 홀수 번째든 짝수 번째든 상관없이 쭉 더할 거고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홀수 개를 더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아예 다른 표현이라는 걸 일단 생각해야지. 그러면 먼저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홀수 번째 항만 합치고 싶어. 그럼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시간. 어? 아니다. 자, 여기다 쓸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홀수 번째 항들만 막 더하고 싶어. 그럼 얘는 시그마를 사용해야 돼. 시그마. 뭐 어디까지인지는 내두고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홀수 번째 항들만 골라서 더하는 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럼 상황 파악 좀 해보자. 이게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어. 그럼 상황 파악 살짝만 해보면 가고 있는데 홀수 번째만 보면 얘가 1 그리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4, 7, 그다음 뭐 10 뭐 이렇게 이제 간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S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합한 거 이렇게 여기까지 합한 거 여기까지 합한 거 이렇게 합한 거 이렇게 합한 거 요것들이 이제 공비가 된다. 하나를 봤을 때 이제 등비 수열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뭔 소리인지 한번 봐보자. 자, 일단 지금 당장 짝수 번째 항도 어떤 규칙이 있을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기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도 합쳐서 싹 AN이 등차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식을 구한다기보다는 요걸 구하러 가봐야 돼. 그러니까 규칙을 전체적으로 알기 힘들 때는 내가 구할 놈에 집중해서 그 근처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자, 그럼 A14 근처로 한번 가볼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홀수 번째를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14 근처에 있는 홀수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쭉 가다가 이제 A13, A14, A15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얘랑 얘는 사실 뭐 쓸 수 있지 금방.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건 나는 이제 A14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아직 내가 숫자를 적진 않을 거지만 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 얘도 금방 알 수가 있고, 뭐 지금 당장도 알 수는 있고, 얘 알 수 있고 얘 알 수 있어. 근데 얘를 모르는 상황. 그리고 요거를 이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S 쪽을 보면 여기까지 더한 거 알 수 있고 여기까지 더한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요만큼이 딱 나올 텐데 거기에서 얘를 드러내버리면 얘가 나오는 거네. 느낌 오지?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적어보면 여기까지 더한 걸 S15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더한 게 S13이야. 거기에서 A15를 빼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식을 한번 써본다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분명히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볼게. 자 A 먼저 얘를 한번 써볼 거야. 자, 요 수열 자체가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은 1이야. 자, 다시 요놈 이렇게 자, 요놈의 첫째 항도 A1이어서 1이 될 거고 요놈의 D는 3인 거야. 그러면 A 2n-1은 3n-2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A15를 일단 구해보자. A15는 n에다가 누굴 대입해야 돼? 8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8 대입하니까 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S2n-1이라는 놈 봐볼게. 요 놈의 첫째 항도 일단 땡큐지. S1이니까 얘 그냥 1이 될 거고. 여기는 2인 어떤 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은 2-1분의 첫째 항 1에다가 2의 n승 빼기 1 이런 놈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2의 n승 빼기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S15는 n에다가 이번에도 8 대입하는 거니까 2의 8승 빼기 1이 될 거고 S13은 n에다가 7을 대입하는 거니까 2의 7승 빼기 1 뭐 이런 놈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알았으니까 끝났지. 자 요 놈이 요렇게 될 거고 자 그럼 1, 1 가고 2의 8승에서 2의 7승을 빼래. 그럼 뭐야 2의 7승인 거지? 2의 7승은 뭐지? 27. 27. 이렇게 되면서 A14는 109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28. 아닌가? 128이지. 근데 잠깐만 뭔가 기분이 안 좋거든? 10초만 기다려봐. 어제는 다른 기분인데 S는 지금 저거 A처럼 쓰면 뭐라고? S2만 쓰시고 그냥 A처럼 쓰면 안 돼요. 그렇지. 그거야. 자, 지금 내가 실수를 했는데 자,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5초만 더 확인할게.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실수를 해서 뭐냐면 요게 아까 내가 강조한 뭐 그런 건데 중괄호 안에 얘가 있으면 얘가 그냥 새로운 어떠한 수열인 거지. 이거를 지금부터는 합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이거 자체가 어떤 등비수열이다라고 한 거지 AN이 등비수열이어서 등비의 합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지금. 그렇지? 얘 자체가 그냥 등비수열이고 그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라는 놈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수열의 합으로 내가 해석을 했으나 식으로 쓸 때는 그냥 얘가 새로운 수열인 거야. 요 놈 자체가 등비수열이어서 요 놈을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맞아. 자 그래서 다시 보면 S15는 여기에다가 n의 8을 대입해야 돼서 2의 7승이 될 거고 S13은 n에다가 7을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A2의 6승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64가 되는 거지.
분모하러 안에 S가 있으면 그걸 합이라고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돼.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04번. 104번도 한번 느껴봐. 자, 뭔가 느낌 온 사람 있나? 딱 한 가지 느낌만 오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그게 안 오면 어려워지고. 등차일 때 GX로 가는 거 아닌가? 웅이 뭐라고? 등 차일 때 뭐라고? GX 등 차일 때 GX로 간다고? 자, 정확하게 웅이가 반대로 얘기했지. 자, 우리 생각해보자. 일단 해석 한번 해볼게. 이런 이제 두 개가 있어. 근데 F가 G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가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된대. 그 말은 HX라는 건 F랑 G 중에 둘 중 큰 놈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H는 둘 중 큰 놈인 거야 그냥. 둘 중 큰 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사실 뭐 둘 중 큰 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고도 대략 풀 수는 있어. 한 가지만 떠올리면. 자, 등차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지 1차.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이 세 개가 등차래. 얘네는 전부 다 F에 있어야 될까? G에 있어야 될까? F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얘네가 등차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fx 위에 있는 놈인 거야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면 3, 4는 f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 요 놈마저도 f에 있으면 그게 등비가 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얘네는 지금 f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놈은 f가 아니어야만 등비가 되든 말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f에 있어버리면 요 놈도 등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 요 정도 파악하면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자 얘를 보는 건데 이게 3이랑 4는 F 5는 G에 있을 때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 되는 거고 이제 등비 중앙 써버리면 되는 거지. F4의 제곱이 F3 곱하기 G5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F4면 저기다 대입하면 3K야. 그래서 9K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K.
그다음에 G5를 해보면 50 빼기 15 더하기 1인가? 36인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보내고 K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바로 K는 8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 그럼 G가 2분의 1이랑 1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고 이게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X가 1일 때 X축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고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1이니까 2, 3, 4까지는 이렇게 되다가 5에서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그래프가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실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면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얘가 여길 지나면서 저기서 다시 만난다 이걸 떠올리는 것도 내가 지금 크게 그렸고 이미 아는 상태에서 그렸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처음에 생각할 때도 이렇게 되고 1을 지나? 잠깐만 이렇게 되면 F가 무조건 작을 거 같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F가 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 그럼 중간에 바뀔 수가 있나? 뭐 처음에는 그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등차는 직선이다. 요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05번 같아. 105번. 자, 105번, 106번 같은 등비수열 활용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사실 감이 안 와. 왜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 정말 널렸어. 근데 그게 내신에까지 그렇게 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서는 사라진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쉬운 문제 두 개를 골라서 이제 넣어 놓은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 뭐냐면 이 글을 다 읽으면 안 돼. 우리 글 한글 읽으면 안 되는 문제 있었지 옛날에. 가운데 씩 나오는 그 문제. 그것처럼 절대 한국말을 다 읽으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시험이 끝나 있을 거야. 뭐 A1, B1, C1, D1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시험이 끝나버려. 그래서 절대 다 읽으면 안 돼. 이게 옛날에 한창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던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이게 모의고사 시험지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뉘어 있잖아. 이만큼이 한국말 이만큼. 그리고 글이 딱 있어. 그리고 1, 2, 3, 4, 5 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한국말 이만큼 나와 이만큼. 못 읽어. 한 번도 나도 읽어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자 그래서 안 읽는 게 핵심이고 그럼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지금부터. 일단 무조건 그림을 봐. 자 이런 원이 일단 있고 자 이렇게 딱 돼 있거든 그림에. 물론 뭐 C1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 자 딱 보고 그림 보고 뭐가 궁금해? 그 얼마만큼 줄어드나? 아 이제 그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부분이고 이 도형 관련해서 딱 봤을 때 난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내접원이지. 자 잠깐만 일단 서준이가 내접원 얘기했는데 그거 내가 좀 이따 언급할게. 난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정삼각형일까가 너무 궁금해. 정삼각형인지 이등변인지 아무 상관없는 그냥 특징 없는 삼각형인지.
근데 당연히 정 아니면 이등변 같은 걸로 나올 거라고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정삼각형인가 하면서 문제를 보라는 거야. 그럼 바로 정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것도 나와 있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준이가 내접원 이거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그림 봤을 때 내접했지? 내접한 거야. 내접원이라는 거를 찾으려고 읽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접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냅두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막 이제 어떤 애들은 어제 월수분반에도 한 명이 아마 무슨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국어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믿고 가야 돼. 그래서 자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순서를 얘기를 해주면 그림을 딱 보고 정삼각형인가 확인했어. 만약에 이 2루트 3이 안 써져 있다면 한 변의 길이도 궁금했겠지. 그걸 딱 봐. 그럼 그거 보고 끝. 그 다음 뭘 봤냐면 뭘 구하는 건가. 이게 뭐 길인지 넓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을 봤어. 그랬더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CN의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할 거고 이거를 합해서 SO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럼 나는 길이구나. 그러면 뭐 이제 길이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 만약에 닮은비 같은 걸 구했을 때 제곱할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안 읽었어. 내접원이야 그냥. 정삼각형의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얘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같은 거지. 정삼각형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험적이긴 한데 뻔해. 이게 2대1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제 왜냐면 자 일단 CN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이제 첫째 항을 찾으러 갈 건데 항상 또 첫째 항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 C1이 누군지를 봐야 돼. C1.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 얘가 C1이란 말이야. 요 놈의 반지름이면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요게 A1이야 이제 요게 A1. 자 근데 얘 잠깐 보면 잠깐 내가 이렇게도 좀 선을 그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삼각형의 높이지. 그리고 얘는 G야. 그럼 요게 지금 A1인 건데 얘는 정삼각형 높이의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지. 내가 2대1 글씨 안 써도 되지. 자 2대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의 3분의 1이다 해서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2분의 루트 3a 에다가 3분의 1인 거야. 그럼 다 약분되고 첫째 항은 1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이래 놓고 공비를 찾으러 갈 거거든. 공비는 이제 닮은 비로 이제 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내가 그때 말로만 언급하긴 했는데 큰 틀로 보려고 애를 써야 돼.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첫째 항 알았고 공비 구하려고 보면 쉽게 말해서 이 녹색 원이 첫째 항과 관련된 원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과 관련된 원은 이 조그만 원이 되겠지. 그럼 저놈의 반지름을 알아낸다든가 뭐 이런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자 근데 이 첫째 항을 가리키는 원보다 더 큰 도형이 하나 있거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자, 이런 원이 있다고 해봐. 이런 원이 있으면 이 보라색 원의 반지름이랑 녹색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봐도 공비가 나오겠지. 그렇게 보면 2대1인 게 바로 보여버리지.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말로 한번 적어보면 지금 공비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무조건 정직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큰 틀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요놈으로 해도 얘는 공비가 될 거다. 우리 예전에 개념칸에서 한 것도 A0 같은 느낌의 놈을 보고도 이제 공비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2대1이 바로 나오고 길이니까 그냥 바로 공비는 2분의 1이다 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첫째랑 공비 알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자, S분은 1-R분의 첫째 항에다가 이게 되는 거고, 얘 2분의 1이니까 2배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요 부분은 32분의 3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16분의 31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 내가 쉽다고 했었잖아. 쉬운 이유는 공비 구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지금. 공비를 구하려고 다른 문제들은 되게 막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보자마자 2대1이네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정삼각형이랑 내접 원이든 외접 원이든 뭔가 접한 원이 나오면 얘가 무게중심이면서 내심이면서 외심이 될 거고, 그래서 2대1을 이용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비가 무조건 2대1일 거라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건 높이의 2대1을 이용하는 상황이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제 볼게. 106번. 자, 106번도 한번 느끼고 있어봐. 초잉 느꼈나? 나 딴 거 하고 있었지. 너 화장품 뚜껑 보고 있었지. 아니에요. 아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뭘 느꼈어?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자, 뭐가 궁금했어, 너네? 자, 일단 그림 먼저 봐야 돼, 무조건. 이게 난 제일 궁금한데. 정사각형인지. 그치? 얼른 봐. 그러니까 그거야. 그 정사각형인지가 궁금한 다음에 찾아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그 문제 식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이는 뭐 D 곱하기 뭐 로그 어쩌고 뭐 K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고. 그때 어떤 거라 그랬어? 요 문자가 뭔지만 얼른 찾자 그랬잖아. 그러면 2가 있으니까 2를 찾으려고 하겠지. 그래야 2가 바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그 포인트가 눈에 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K가 뭐지? 그럼 K가 어딘가에 써져 있겠지. 그럼 그 주변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국어 수업 같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얘도 정사각형인가 하고 봐야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가 얼른 눈에 들어와.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딱 나온 거야. 그럼 정사각형인 거 알았고 그 다음 뭐가 궁금할까? 자꾸 B는 당연히 궁금한 거고 그 전에 아까 문제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 아까 문제는 누가 봐도 원이 내접해 있었지. 원이 내접하는 거는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해. 무조건 내접원이야. 근데 얘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중점이었으면 좋겠어. 중점일 것 같이 거의 생겼지. 근데 확실하진 않지 아직. 이게 막 뭐 6대5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얼른 중점인지를 보는 거지. 그걸 얼른 찾으니까
나도 방금 실시간으로 찾은 거야. 두 번째 줄 처음에 중점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중점 오케이. 됐어. 그럼 그림이 뭔지 다 아는 거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필요가 없고 뭘 구할지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저 아래쪽을 막 봤더니 정사각형 요놈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SN 하면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넓이니까 S를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래 놓고 어쨌건 요걸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S10을 구하는 상황인 거야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저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쨌건 넓이를 수열로 내가 만들어서 그 수열의 합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첫째 항을 구하러 갈 건데 첫째 항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큰 놈이 첫째 항일 수도 있고 이쪽에 놓은 놈이 첫째 항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AN, BN, CN, DN을 S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1, B1, C1, D1이 누군지를 봐야겠지. 그럼 봤더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의 넓이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의 넓이가 첫째 항이 된다는 거지. 자, 첫째 항. 저 놈의 넓이 얼마일까? 2지. 어떻게 2라고 생각했어? 저게 색종이처럼 적어놓고 아, 잘한 거야. 자, 이거를 누군가도 이럴 수 있어. 얘가 2니까 여기가 1이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해서 2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대각선? 어? 대각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우리가 말한 게 딱 더 좋은 느낌이야. 왜냐면 색종이처럼 딱 접었다 그랬잖아 이렇게. 아, 또 엊그저께 비행기 접어준 거 생각나네. 자, 그 종이 비행기의 원리가 뭔지 아냐? 그 앞에 조그가 넓어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무게 중심의 차이가 있으니까 무게의 차이가 있어야 돼. 앞과 뒤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다이소에 비행기 있는 거 아니야 너네? 다이소에 비행기를 팔아. 아니 우리가 타는 비행기를 판다는 거 아니고. 아무튼 뭐이 정도 된 비행기 아무튼 있어 이렇게. 아무튼 비행기를 팔아 이렇게. 약간 스티로폼 비슷한 재질로 돼 있고 여기는 약간 까만색으로 돼 있고 요거의 색깔이 뭐 좀 다양한 것 같아. 주황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좀 다양해. 뭐 아무튼 이런 비행기가 있어. 다이소에 팔더라고. 근데 잘 날아가 던지면 아무튼. 그래서 이 날개인가 요 날개를 반듯하게 끼울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끼울 수도 있거든.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만 가고 아무튼 뭐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이소가 점점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 비행기를